자, 로그 A의 B가 C면 뭐의 뭐 제곱은 뭐니? 로그 A의 B가 C면 뭐의 뭐 제곱은 뭐야, 윤태? 그치, A의 C제곱, 밑의 마주보는 숫자의 제곱이 B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밑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밑이 이제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0의 6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변에 똑같이 누구 곱해버리면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곱해버리면 좌변은 누구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6. 약분해가지고 이제 i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i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이게 비율 문제, 이자 문제랑 똑같다. 문제 읽어봐. 자, 생물학적 지표가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대. 자, 그러나 하천의 생태 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생물학적 지표가 현재의 절반 이하가 돼야 되는데, 자, 절반 이하가 되면 이제 수질이 이제 개선된 거니까, 자, 몇 년이 지나야지만이 생체 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되는지 구하여라. 자, 과연 이제 현재 무언가의 지표를 A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 얼마큼씩 매년 5%씩 낮아지고 있잖아. 1년 지나면은 A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5%가 더 빠져야 돼. 그러니까 100분의 105를 곱해야 돼. 100분의 5를 곱해야 돼. 100분의 95를 곱해야 돼. 5%가 더 줄어드는 거야. 100분의 95를 곱해야지. 됐어요? 이게 1년 지날 때마다 이제 0.95씩이 곱해지는 거야. 근데 몇 년 지났는지 모르잖아. N년 이렇게 지난 거 아니야. 그치?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이 A에다가 몇 배? 절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개선이 된 거야. 이렇게. 됐나요? 이 부등식을 푸는 거지. 풀면 되겠네. A 날리시고. 어차피 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좀 내려야 되겠지.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할 거다. 상형 로그. n 로그 0.95 로그 2분의 1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뀌겠네. 자, 오랜만에 이거 한번 질문할 거야. 대답 좀 잘 좀 해줘. 우리 옛날에 상형 로그에 정수 파트랑 소수 파트 배웠지, 그치? 상형 로그의 정수 파트는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의 자릿수랑 관련이 있다고 했다. 잘 얘기해봐. 얘네들의 정수 파트는 몇일까요? 장민 정수 파트 몇이야, 이거? 그치, 마이너스 1이지. 왜 마이너스 1이냐?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지. 자, 그래서 정수 파트는 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 파트는 이 주어진 상용 로그랑 완벽하게 자리배열이 똑같은 상용 로그라고 했지. 근데 이 소수점은 첫 번째에 찍으면 된다고 했다. 이 소수 파트는 로그 누가 돼야 돼? 9.5가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숫자는 누구 더하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9.5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봐.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 하더라고. 윤태희, 로그 4982 있대. 이런 숫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숫자의 정수 파트는 몇일까? 3이야, 3. 네 자리. 네 자리면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오지 않고 몇 자리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다 1 뺀 게 정수 파트. 소수 파트는 뭐가 돼야 돼요? 로그 4.98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 어차피 n은 그냥 n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9.5는 나왔잖아. 몇이라고? 0.98.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나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0.3이겠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n은 몇이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0.15보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15년은 지나야 된다고.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뒤에 있는 특강 파트는 여기는 큰 무리가 없다. 다 넘어가라. 오늘은 잠깐만 수학 아까 내가 수학하지 않았나? 선생님, 저 컴퓨터로 다시 들어갈게요. 어
자, 이제 오늘은 삼각함수를 펴주세요. 자, 오늘 숙제는 그냥 거기 뒤에 있는 베이직 노말 안 푼 부분 일단 숙제고. 자, 여기 잘 들어야 되고 반드시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 처음에 헷갈려. 어려울 것 같아? 수학 들어온 거냐 지금? 네. 어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부터는 삼각함수고 일단 생각을 이렇게 하자. 이 삼각함수는 뭐랑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랑 되게 비슷해.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삼각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사인 A, 뭐 코사인 B, 뭐 탄젠트 C 이런 거 이제 구했잖아 삼각비에서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 A라든지 B라든지 C라고 하는 숫자들이 다 0도에서부터 어디 사이? 90도 사이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함수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가 제한되면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차이는 이 삼각함수에는 들어가는 이 정의역의 숫자가 실수가 돼야 돼. 실수라고 하는 건 전체,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너네가 최종적으로는 뭐 사인 2980도 이런 걸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코사인 마이너스 3220도 이런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또다시 이게 1번이랑 또 똑같은 얘기인데 너네 생각을 해봐. 1도랑 1이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1도는 각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녀석이고 말 그대로 걔는 숫자 1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함수라고 하면 이 몇 도, 몇 도, 몇 도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실수에 대한 이제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함수는 그 x에다 무조건 실수를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 각도를 이렇게 0도, 90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절대로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각의 정의가 새롭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각 하나를 배울 거야.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파이가 나오거든, 파이. 자, 너네가 알고 있는 파이. 파이. 이 결론부터 얘기할게. 파이는 뭐야? 3.14지, 그치? 근데 오늘 이후로 파이는 180도야. 아이씨, 왜 갑자기 파이가 180도야? 3.14라며! 근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파이는 이제부터는 180도다. 뭔가 무섭지, 그치? 왜 갑자기 파이가 180도지? 그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 각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너네 책 그냥 맨 앞에 있는 일반각과, 뭐냐, 맨 앞,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을 먼저 보자. 자, 들어가기 앞서 이제 각에 대한 정의부터 얘기할 거야. 각이 뭔지 아는 사람? 각은, 자, 평면에서부터, 뭐, 공간이나 상관없는데, 자, 시점이 똑같은, 시작하는 점이 똑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얘가 각이야. 각이 뭐라고?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자, 됐나요? 이제 각이 이제 엄연한 정의고, 이제부터 각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게 지금 두 개로 보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겹쳐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나머지 한 녀석이 얘를 떠나서 회전을 한 거야. 자, 회전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사이에 이게 딱 벌어지면, 이때 생기는 도형을 뭐라고 하겠다고? 각이라고 하겠다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두 반직선 사이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각도라고 한다. 도형 자체는 각이고, 그 두 반직선 사이에 벌어진 정도, 이 크기는 각도가 되는 거다. 자, 기존에는 각도를 얘기할 때 몇 도, 몇 도, 몇 도. 예를 들어 30도, 60도, 90도. 도라고 얘기했죠. 그치? 이 도라고 하는 단위는 자, 이제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60분법이라고 해요. 이게 왜 60분법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일단은 1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눈 거야. 원 하나가 있었을 때 중앙에서부터 360등분을 했을 때 그때 생기는 각 하나의 크기를 1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1도를 또 60등분을 쪼개잖아? 1도를 60등분을 하잖아?
이게 뭘까요? 이게 1분이야. 1분을 또 60등분 하잖아? 이가 뭐야? 1초야. 자, 그래서 각의 단위는 도, 분, 초야. 근데 도에서 분으로 넘어갈 때, 분에서 초로 넘어갈 때 다 60등분을 했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60으로 나눴다고 해서 60분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각을 좀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제 잴라 그러면은 뭐 32도, 11분, 24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32보다 좀 더 커. 33보다 작아. 그 각을 좀 더 엄밀하게 재면 뭐 32도, 21분, 34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자, 아무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 썼던 60부법이라고 하는 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각을 다르게 표현하는 걸 배워. 아직까지는 안 배웠는데. 자, 그렇다면 잘 들어. 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도형이라고 하는 거 하나 배웠다. 그렇다면은 이 각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 잘 봐. 원래는 반직선이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처음 기준되는 반직선에서 무언가 하나가 회전했다 그랬잖아. 그치? 자, 이렇게 기준되는 반직선을 처음이니까 용어가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시초선이라고 한대. 뭐라고? 각에서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한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자, 얘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너네 움직인다. 한자어로 뭐라 그래? 동이라고 하지, 그치? 그 다음 이거 기울어져 있잖아. 기울어진 걸 한자어로 뭐라 그래? 우리 경사졌다 그러지? 정. 그래서, 아, 얘는 움직여서 기울어진 선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고. 태희가 이번에 가는 이 도쿄 아니고, 동경 아니고, 동경 아니지? 오사카 가지? 자, 용어 두 개 정리합시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 이제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했지.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 동경을 마치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하나 꽂아놓고 팽 돌렸어. 이렇게 팽. 자, 눈 감아봐. 팽 돌렸어. 눈 떠봐. 여기까지 왔어. 이 동경이 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몇 바퀴 돌아갔니? 모르지, 그치?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 200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각 하나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가 회전한 바퀴까지도 같이 표현을 해야 돼. 이런 각을 뭐라고 한다고? 일반각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별거 없어요. 일반각은 무조건이야. 이게 몇 번 회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1회전당 각도는 몇 도인데? 한 바퀴 돌아온 각도가 몇 도일까? 360도겠지, 그치? 그래, 일반각은 항상 360 곱하기 자,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각을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부탁인데 우리 각에 대한 표현 오늘 새롭게 하나 더 배울 거라고. 더 배우는 각에는 도 표시가 없어요. 그냥 걔는 실수이기 때문에 도 표시가 없어. 제발 부탁인데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에서는 이런 도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제 문제 풀다가 가끔가다 나도 안 할 때도 있거든. 근데 너네는 무조건 해야 돼. 나중에 서술형에서도 이거 안 하면은 감점이야. 60부법으로 표현된 각이 있는데 동그라미, 각도 표시 안 하면 이거 틀린 거야. 60이랑 60도는 엄연하게 다른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각이 뭐인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개념을 확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부터는 이 각을 좌표 평면에다가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나 봐. 자, 그래서 각 하나를 이렇게 좌표 평면이 뭔지 알죠?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자, 이러한 좌표 평면. 자, 여기서 이 원점이 두 반직선의 시점이 되는 거고 일종의 이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시초선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한 거다. 동경이 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얘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동경이 이동되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쪽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좌표축에다가 각을 도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각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동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동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동경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각각의 동경의 위치에 따라 뭐가 결정될 수가 있다? 이 각이 위치하는 사분면이 결정될 수가 있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어떤 각이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대. 일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가 만약 알파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돼. 0도보다는 커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일반각이기 때문에 0도도 그냥 0도가 아니라 360 곱하기 n만큼을 한 각이겠지? 플러스 0이겠지? 그 다음에 90도도 그냥 90이 아니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만큼을 더한. 자, 그래서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은 이렇게 생기는 일반각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 너네가 대답해봐.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돼? 90도부터 180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그 앞에다 항상 뭘 붙여줘야 된다고? 360 곱하기 n을 붙여줘야 된다고. 자,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기 2번 펴봐. 자, OX가 시추선이고 동경이 OP라고 했을 때 지금 너네 눈에는 45도가 보이긴 하네. 얘를 뭐로 한번 나타내봐라?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냥? 360도 곱하기 무조건 n 플러스 445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별거 없지, 그치? 얘는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60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거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빼기 60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각을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360 사이의 각으로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부터 이 각을 이게 음수로 보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양수 쪽에서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얘는 이만큼 돌아간 각이니까 양수 쪽에 해당하는 각은 몇 도라고 할래? 300도라고 하면 되지, 그치? 자, 따라서 얘네들의 일반각은 360의 n 더하기 30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자, 그럼 보기 3번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은 뭐 별거 없잖아. 50 앞에다가 360 n만 붙이면 되겠지, 그치? 자, 마이너스 585도. 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 이게 마이너스 360이지, 그치?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도를 더 빼야 돼? 225도를 더 빼야 되지? 그 말은 225도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180도까지 간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해야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225도죠. 얘는 양의 방향 각으로 생각하면 몇 도라고 할래? 135도네. 다 같이 불러봐. 2번은 다 뭐라고 해야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자 135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됐어요? 나머지는 넘어갈게. 그다음 세 번째 뭐 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은 내가 아까 설명했었다. 보기 4번. 암산해. 460도. 460이니까 360의 배수만큼을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 360 제외하면 100도 남지? 100도가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 그래서 1번은 몇 사분면? 2사분면. 770도. 770도면은 1사분면, 그치? 720도만 빼면 되니까 남는 게 이제 50도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0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로 바꿔줘. 그럼 이제 320만 계속 더하면 돼. 한 번 320 더하고 또 한 번 320 더해도 각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720 더하면 몇 도 남냐, 그러면? 210도 남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맛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210도랑 똑같은 거야.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90도. 360 더해봤자 마이너스 30이지, 그치? 몇 사분면? 4사분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플러스면 위쪽,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가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호도법을 얘기할 거야. 이 호도법이 아까 얘기했던 60분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내가 이제 호도법을 너네가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어. 무언가 함수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그 정의역에 무조건 실수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값조차도 뭐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었다? 실수로 표현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었다. 아, 그러면 각을 어떻게 하면 실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실수가 뭐가 있냐면은 B야, B. B. 그래서 각을 B로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B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어쨌든 원이 이렇게 하나 있더래. 자, 원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반지름의 길을 뭐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에 잘 들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 반지름 길이 R과 동일한 길이만큼을 호에다가 그리는 거야. 여전히 이 길이도 뭐가 되고 있는 거야? R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생기는 무언가 각이 하나 있겠지. 이 각이 이제부터는 기준각이야. 왜냐하면 얘는 반지름과 자, 호의 길이가 정확히 비율이 몇 대면 1대 1이잖아. 그치? 따라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 정확히 1이 되는 이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한글로 라디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를 1 라디안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대. 1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도라고 하는 기호를 안 써요. 이때 생기는 이 각을 뭐라고 하겠다고? 1 라디안이라고 하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딱 정확히 이 정도의 각을 1이라고 기준 잡았으니까 이 1에서부터 비율 관계 따져가지고 모든 각들을 다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가 중요한데 무언가 숫자 하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단위 숫자가 필요하죠. 1이라고 하는 단위가 잡혔으면은 그다음부터는 1의 비례 관계에 따라 가지고 모든 숫자, 모든 각이 다 정의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아직까지 좀 의심이 돼, 다. 그러면 실제로 1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60부법으로 표현하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각일까? 한번 계산해 볼게. 원에 이제 비례 성질을 이용해야 돼. 1 라디안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R이었잖아. 자, 그러면은 전체 한 바퀴 360도지, 그치?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몇입니까? 원에 둘래. 2파이 R. 2파이 R,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R 약분시켜버리고 내항의 곱 360도는 외항의 곱 1 곱하기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라디안 약분하면 1라디안은 뭐분의 뭐라고?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고. 실제로 내가 1라디안을 정의하긴 했는데 얘는 약 얼마쯤 되는 각이냐면 180을 파이로 나눈 파이는 약 얼마쯤 되는 숫자? 3.14 이게 나오겠지, 그치? 180을 3보다 조금이라도 큰 숫자로 나누면 약 얼마쯤 되는 숫자일까요? 60보다 크냐 작냐? 조금 작겠지. 자, 그래서 1라디안은 기존에 알고 있던 60분법으로 표현하면 57점 몇 정도 되는 각이야. 실제로 이만큼의 각은 한 57점 몇 정도 돼. 됐어요?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각을 뭐로 표현하는 거라고? 비율로 표현하는 거라고. 비율. 지금 내가 너네 눈에는 이 정도 반지름이 R이고, 이 정도 반지름이 R이 되는 이러한 원을 그렸지만, 원은 어떻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걔네들의 반지름과 동일한 호의 길이 사이의 각, 이 각들은 차이가 안 생길 거야. 다 B니까, 그치? 됐어요? 봐봐.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도 아니지만,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도, 이 문자들도 제외해. 그럼 앞으로 이제 1이라고 하는 각도가 나오는 거야. 1. 1도가 아니야, 얘는. 1은 뭐요? 원이 있었는데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은 그 각을 찾았을 때 그 각이 1이라고. 이 비율이지, 비율. 일종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이제 앞으로 각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나타낸다. 봐요, 여기 봐. 자, 그러면 양변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가 이제부터 몇 도라고? 180도라고. 이제부터 파이는 호도법에서 180도야. 이게 왜 180도야? 왜 180도야?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호도법에서의 그 각의 의미가 뭐라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라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 딱 파이가 되는 지점은 단원이지. 왜냐면은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잖아. 2파이 R. 딱 절반이니까 2파이가 파이 R이 반원일 거 아니냐, 그치? 그 말은 반지름 R과 파이 R, 호의 길이 사이의 비율 관계가 딱 파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파이는 180이에요. 앞으로는 파이 라디안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파이 라디안인 거지. 근데 굳이 라디안은 단위도 아니야. 뭐 센티미터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비율을 뜻하는 거, 비율. 그러니까 이제부터 각을 표시할 때 라디안이란 기호 혹은 라디안이란 그 한글이 없어도
그 각 안에 각도 표시가 없으면 다 이건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고요. 사인 30도랑 사인 30은 이제부터는 엄연하게 다른 거야. 30도는 각도를 이제 60도법으로 표현한 거고 30은 뭐야 이거 30은? 호도법이야. 30배. 1에 해당하는 아까 이제 1에 해당하는 각도 배웠지. 그거의 30배.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각도 이 동그라미 쓰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지. 이걸 안 쓰면 이게 전혀 다른 숫자가 된다니까 앞으로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자유자재로 60분법이랑 호도법의 각도를 일단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게 이제 기준이겠죠? 180도가 누구라고? 파이라고. 1도는 180으로 나눠봐. 몇 분의 몇? 180분의 파이지, 그치? 자, 미션 첫 번째. 그럼 내가 여기다가 몇 가지 60분법의 값을 써볼게.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자, 30도.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30도는 몇 분의 몇일까요? 30도가 1도에 몇 배야? 30배니까 당연히 1도에 해당하는 180분의 파이에 30배 하면 되겠지. 몇 분의 파이일까요? 6분의 파이. 아이고 힘들어. 2번 45도. 45도는 1도가 몇이니까 180분의 파이니까 45도는 자 누구만 곱하면 돼? 45만 곱하면 돼? 몇 분의 파이일까요? 4분의 파이. 3번 60도는 60배 하면 되겠지. 아니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30도에다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치?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번 90도는 90도는 아까 30도에다 3 곱해도 되고 그치? 몇 분의 파이? 눈떠? 2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이런 짓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 처음이라 이게 행도에 얘랑 똑같은 각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똑같을까? 의심이 생기는데 난 이해시켜줬다고 생각해. 왜 이 60분법이랑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 똑같은 각인지 그리고 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에 왜 파이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다 이해했어. 왜냐면 각을 표현할 때 비로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네가 할 거는 이 전환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잘 봐. 자, 이거 외워 빨리. 6분의 파이 몇이요? 30도에 거꾸로 해볼까? 거꾸로? 봐봐. 12분의 파이래. 그럼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일까요? 이제부터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 자리에 그냥 누구만 쓰면 돼? 180만 쓰면 돼. 약분하니까 누구 나와? 15도 나오겠지, 그렇지? 자, 몇에다가 4분의 3파이. 자, 파이 자리에 180 쓰면 돼요. 몇 나옵니까? 135도. 6분의 7파이. 자, 파이 자리에 180만 쓰면 돼. 몇 나옵니까? 210도.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알려줬지? 근데 사실 이거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개야. 그래서 30도가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60도가 3분의 파이, 90도가 2분의 파이 이 4개는 그냥 지금 당장 외워. 그러고 나면 나머지 내가 방금 전에 냈던 문제들 있잖아. 이거는 다 기본적인 이런 애들의 정수배야. 됐나요? 뭐 예를 들어 4분의 3파이는 아까 4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 45도. 그거의 몇 배야 그냥? 3배지. 그래서 135. 6분의 7파이는 6분의 파이가 몇이라고? 30도. 30도의 몇 배? 7배. 그래서 210도. 초반에는 이 4개만 확실하게 외우고 그거의 정수배라고 생각하면 돼. 웬만한 각들은 다 이런 각들만 나와서 그래. 자, 이거 외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외우자. 1, 2, 3, 4 빨리 외우세요. 그거 전에 파이는 180도이다. 1도는 180분의 파이다. 이게 원칙이고. 그럼 외쳐볼래? 그러면 360도는 호도법으로는 몇 파이일까? 2파이겠지, 그치? 360은 2파이예요. 앞으로 이런 짓, 제발 부탁인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잘 봐.
잘 봐요. 너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 봐봐. 너네 사인 30도가 몇인지 아냐? 사인 30도가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치? 물어볼게. 사인 6분의 파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다. 아주 좋은 교보죠. 사인 6분의 파이는 30이 아니에요. 왜냐면 6분의 파이가 30도야. 내가 물어보는 거는 사인 30을 물어보는 거야. 사인 30이 몇이라고? 이게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이 6분의 파이를 각도로 한번 변환해야 되고 거기다 다시 한번 사인을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야. 나는 얘를 물어본 거거든. 대답은 얘로 하는 거지. 아주 좋은 교보제예요, 우리. 이런 답을 난 예상을 했어, 사실. 사인 6분의 파이 30도가 아닌 거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호도법의 각도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는 뭘까요, 우리? 아, 너네 사인 60이 뭔지 모르니? 아, 그렇구나. 2분의 루트 3이지, 그치? 자, 그 얘기를 또 오늘 이제 삼각함수 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호도법이 뭔지 알았으니까, 거기 5번 보면서 한번 넘어갑시다. 자, 360도는 2파이 라디안,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 정확히 2파이 배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360도를 2파이라고 씁니다. 당연히 파이는 180이 되는 거고, 이거 내가 쓴 거지, 이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보실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거꾸로. 자, 호도법을 60법으로 고칠 때는 호도법 자리에 있는 파이 자리에다가 180만 쓰면 됩니다. 연습하자. 자,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호도법이 있네. 누구로 바꾸자? 호도법으로 바꾸자. 15도는 30도의 절반이라고. 30도가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절반. 몇이니까? 12분의 파이. 이렇게. 자, 120도는 30도의 4배라고 해도 되고, 60도의 2배라고 해도 돼. 자, 60도는 3분의 파이라고 했지. 그거의 2배니까 3분의 2파이. 됐나요? 자, 6분의 7파이는, 물론 이제 파이 자리에 180을 써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6분의 파이의 몇 배? 7배지. 6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 그랬는데? 30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37에 210도. 얘는 3분의 파이의 5배네. 3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요? 60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65, 300도. 자, 그 다음에, 자, 포커스 문제. 집에 가서 이런 그림은 좀 그려봐야 된다, 너희. 자, 10번. 원 그려서, 뿅, 4등분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부터 제일 반띵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나누고. 아, 이제.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각들은 다 무슨 각이냐면 특수각이야. 너네 특수각이 뭔지 알아? 특수각이 뭔지 아는 사람? 특수한 각이지, 그치? 또 어떤 게 특수한 각이야? 자, 20도 특수각이 아니야. 30도 특수각이 아니야. 40도는? 45도는? 특수각인 거 느낌으로 알겠는데 이게 왜 특수각이냐? 특수각은 뭐냐면은 작도로 만들 수 있는 각이 특수각이에요. 작도는 뭔데요?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갖고 자,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작도라 그래. 자, 작도에서 180도 만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자대고 성금은 180도 만들 수 있잖아. 작도에서 90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떻게 작동하면 돼? 각을 2등분하는 작구법을 알면 돼. 각의 2등분 작구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중학교 2학,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0도도 특수각이고 90도도 특수각이요. 90도를 3등분하는 작도법도 배워. 중학교 1학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 30도와 60도도 무슨 각? 특수각이에요. 그 다음에 90도를 2등분하면은 당연히 45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30, 45, 60, 90. 이게 다 뭐라고? 특수각이라고. 그럼 특수각의 정수배도 다 뭐가 되는 거야? 특수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내가 이 시초선을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자, 각도 한번 불러볼까? 첫 번째가, 요각이 몇 도라고 생각하니? 얘가 30도예요. 두 번째 몇 도? 45도. 세 번째 뭘까요? 60도겠죠. 네 번째 Y축에 있는 건 몇 도고? 90도. 자, 불러. 여기 몇 도일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준되는 축에서부터 각이 진행할 때마다 몇 도, 몇 도, 몇 도씩 늘어난다? 30, 45, 60씩 늘어난다. 여기 몇 도야, 그러면? 120. 여기는 135. 여기는 150. 여기는 180. 여기는 210. 여기는 220. 야, 인체 얘기.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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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360이 된 거지, 그치? 얘를 다 이제 누구로 한번 나타내봐. 호도법으로 빨리 나타내봐. 자, 맨 앞에는 쉬운 거니까 누가 할래? 수아야, 얘기해봐. 수아야, 30도 호도법으로 몇이라고 한다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자, 45도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자, 60도는 몇 분의 와우. 파이? 3분의 파이. 몇 파이. 자, 그 다음 이장현. 90도는 몇 분의 파이? 자, 120도는 이제부터 다 배수 관계를 생각하면 돼. 자, 12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자, 135도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 150도는 몇 분의 파이? 180도는 몇 파이? 이건 파이. 자, 유민군 210도, 225도, 240도, 270도, 인체이 다시 300도, 아니지. 60도를 5번 곱하면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5, 315도는 4분의 7, 6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다뤄야 되는 각들이거든.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요 그림 있지. 요 그림을 집에 가서 꼭 반드시 그려. 숙제 검사 하진 않을게.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꼭 반드시 그려야 돼.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써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삼각함수 배우고 나면 옆에다가 내가 더 하나 쓰라고 할 거야, 아마. 그것까지 같이 써가지고 외워야 돼. 자, 그러면 6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이제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그리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들 하나 배우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보다는 되게 간단해져. 학년이 올라갈수록 편해지는 거야. 되게 쉬워지는 거야.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중딩에 따르면 이거 어떻게 구했냐?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해지, 그치? 그때 사용되는 각도는 60분법이 사용돼야 돼. 지금부터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공식 하나 배운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대. 보통 중심각은 각도는 이런 식으로 세타라고 많이 써. 자, 구하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호의 길이라고. 길이 관계.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었지. 자, 그럼 얘가 한 바퀴 돌아갔을 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겠지.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의 각도는 몇 도라고 호도법으로? 2파이도라고. 2파이라고.